안녕하십니까. 요새 제가 유튜브를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제 사무실에서 와이셔츠 바람에 유튜브를 10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댓글에서 제가 붙인 제목 하나가 히트라고 열심히 댓글이 붙어요. 그 댓글을 소개하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권 이제 끝났다. 큰 제목 붙이고, 사과는 무슨? 하고 퀘션 마크. 사과라니 말도 안 되는, 당치도 않는다 이거예요. 사퇴가 정답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제목에 맞는 얘기를 몇 마디 들으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박찬정 선배님 연설 중에 그전과 조금 다른 대목이 하나 있어서 이걸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경선에 나서니까 몇 주 전에 박찬종 의원께서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달라졌는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들어가봤자 그 이준석이 뭐 하는 거 보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불신의 입장으로 바꿔졌다.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몇 군데 문재인 사퇴하라 하는 구호가, 플래카드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의 대선 그리고 한국의 정치사가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윤석열 씨가 총장 했을 때 있었던 몇 가지의 과오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여러와 같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내년에 정권 교체에 앞장서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다 하는 걸 몇 차례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갑자기 그러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제도권 정당의 야당으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허겁지겁 국민의힘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는 요새 그 부인에 대한 이런저런 그 공작들, 이것이 좀 혼자 맡기는 좀 버거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에 가서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에 있는 지역 위원장, 옛날 그 지구당 위원장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대응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1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선거를 할 때도 무조건 기호 2분을 따야만 그래도 선거하기가 더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렬이 그리 갔나? 잘 가그래. 이렇게 좀 조롱기 어린 코멘트가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도 국민의힘의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권을 교체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선거가 아까 박찬종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선거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내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참 잠룡들, 소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윤석열이 워낙 기세가 세고 뭐 40 몇 명이 그냥 국회의원이 나시고 뭐 74명의 지구당 위원장이 나서고 그런다는 거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수가 그보다 더 적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 있는 거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감한 용맹무성한 사자나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1대1로 무슨 조그만 맹수하고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없이 이겨요. 그러나 심지어 그 야생 개라도 몇 마리 한 10여 명 모아가지고 여기서 물고 저기서 물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씨가 당내에서 상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이건 지나친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정부 쪽과 연락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본격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현명치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당 간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엊그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발표한 남북 전화선 연결 이 시사하는 것이 뭡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한 번 북풍쇼를 벌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죠? 별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무 작전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시작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식량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이 많이 있어요. 보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 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내일 모레 퇴임을 앞둔 사람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비밀 협상을 하고도 국민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일이 온 것처럼 난리 법석시키는 사람은 이건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선거의 중요한 문제는 사과를 받을 것이 아니라 사퇴를 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니 그 등등 사람들은 사과도 제대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정진석이라는 오선 의원이 청와대 앞에 가서 문 대통령 사과하라고 1인 시위를 했어요. 하다 못해서 그래도 안철수 의원도 갔고 무슨 윤석열 총장도 가고 최재형도 가고 세 사람 갔는데 아니 당 대표라는 사람은 가서 격려도 하기는커녕 어디 시골에 가서 무슨 어떤 기념비에 참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의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약하자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사퇴냐 아니면 퇴임이냐. 퇴임이라는 건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물러나는 거지. 평화적으로 물러나는 건 퇴임입니다. 사퇴냐 퇴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요새 가만히 보니까 남이 보기에는 정말로 한심하고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열심히 영혼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백만의 당원을 가진 국민혁명당이 되면 이것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1000만 당원이 모인다면 아마 오늘 1000만 당원이 모였다면 내일 당장 문재인이야 그 사람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혼신의 정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주 전에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은 7,000원의 애국을 부탁드립니다. 마침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7달 동안에 월 1,000원의 당비를 내는
7개월의 국민혁명당 당원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당원의 가입으로 적어도 우리가 300만, 500만 정도의 당원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역사를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기독교 입국을 지키고 우리의 건국 정신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창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면은 흑암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이것을 나섭니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윤석열에게도 경고합니다. 적당히 건들먹거리면서 의원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가서 국민의힘에서 경선돼가지고 어물어물해서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게 쉽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자세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이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지금 퇴임해야 한다는 것,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는 사실상 지난번 선거에서 자기의 당선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서도 공개했습니다만 당시에 여론조사 추이는 안철수는 치 올라갔고 문재인은 내려오는 하향 곡선이었어요. 제가 완전 100%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론조사 하는데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골든 크로스 교차돼 가지고 안철수는 올라가고 문재인은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딱 그 점에서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시작된 겁니다. 댓글 공작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21세기의 세계 역사상의 최대의 거짓말일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로부터 얼마 전에 문재인은 일군의 자기 지지자들 앞에 가서 선풀 운동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기들에게 선풀이라는 거, 좋은 댓글이라는 거 뭡니까? 상대방 욕하고 자기를 치고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 공작을 하면 내가 여러분의 공적을 잊지 않겠다. 저는 그 안에도 수많은 자금이 돌아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익범? 허학범인가? 허익범 특검. 허익범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의 경인선을 조사해서 거기에 계좌 추적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다면 돈이 얼마만큼 돌아갔다는 그냥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놓치고 적당하게 그냥 윤석열이가 잘하면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냥 가만두자. 어물어물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놓칩니다. 아까 박찬정 의원이 말씀하신 거 있죠. 12월 말쯤 정광훈 목사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굉장한 북풍이 벌어질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통일밖에 평화밖에 살릴 길이 없다고 난리 법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크리스마스 근처에서 적당히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뭐 한 5만석 지금 알려져 있는데 5만석 식량 북송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평하고 그냥 우리는 만세하고 우리 민족끼리 난리 법석 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넘어갑니다. 할 일 없는 우리 백성들은 또 넘어가요. 아유 이제 정말 독이 어느 모양이다. 저도 사실은 엊그제 그런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산이가 금메달 3개 땄죠. 아주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참 북한 애들 불쌍하다.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출전도 못하고 차라리 같은 민족이었다면 저 안산이가 금메달 3개 받은 것을 우리가 같은 농포로 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낭만적이고 목관적인 통일의 염원을 이 집권층은 악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입당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몇백만의 당원이라는 힘을 주시면
금년 연말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벌어지는 모든 사건, 민주노총이 등받들든 정교조가 등받들든 우리가 다 막을 겁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에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7,000원의 국민혁명당 당원을 7개월 해주시는 이 애국이 역사를 바꾼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 지금 당장 우리 당에 입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정호 목사님 그리고 박천종 선배 좀 다음에 나오는 우리 이규택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뭐 우주 구주와 변호사 손상대 선생 등등 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역사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하여간 입당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